네, 이번 시간에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시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과연 후보자 검증 잘 되고 있는지 또 야당의 공세는 어떻게 방어들을 하고 계신지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최현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같은 맞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최윤경입니다. 네. 두 분은 같은 채입니다. 아 그래요? 같은 집안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뭐 사촌 오빠 뭐 이런 건 아니시고 아니, 우리 뭐 모두가 한 다 가족이죠. 먼 친척이에요. 맞습니다. 단일성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부럽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반가우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좋죠. 바로 이제 본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 어디시냐? 만나자마자 그러고. 네. 몇 대시냐? 몇 대까지는 못 갔는데 나름 그래도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성이. 그래가지고. 아 최도 네, 아, 그래서 항상 최씨 중에 확인하고.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최씨라? 그리고 최씨라.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최재공. 아, 저는 최재공? 저거를 나고 잘할 때부터 저 얘기를 엄청 듣고 자랐어요. 최재공 선생님을. 최재공. 예. 언제 쪽 분이시지? 이게 정조 정조 시대 때. 영의정. 아, 그래요? 영의정. 모르세요, 그걸? 네. 아니 최씨들끼리 아는 걸 왜 정 씨한테 물어봐요? 여튼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계시다. 네. 최씨라 씨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명하다. 네, 그다음에 최연일 이렇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최현일보단 최윤경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최현일 의원님과 함께 네. 일단 김민석 후보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준비? 지금 뭐 후보님께서는 잘 뭐 대응하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 여당 민주당도 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지 우리 대한민국 민생이나 여러 가지 위기 극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당도 지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야당에서 계속 이제 시비를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나름 내일 이제 청문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비 거는 부분이랑 이런 건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랑 뭐 지금 이슈되는 것들은 몇 개 좀 있잖아요. 그중에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막 공격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칭화대 석사 논문 같은 경우도 예. 물론 이제 후보께서 이제 출입국 기록 같은 것도 공개를 밝혔는데 했죠. 그걸 또 원본을 발견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그런 하는데 거는 근거 없는 거고. 그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네. 그 정치 활동하면서 비행기 타고 사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까지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뭐 아무나 안 타가 다시 또 이제 다른 소리 하고 네. 그런 것부터 하고 또 이제 뭐 배우자나 뭐 아들 이런 가족 문제를 건드는 거는 학비 유학비 뭐 그런 이런 거요? 것도 좀 과하다 선을 싶으시고. 넘는 네. 선을 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네, 재산 형성 이런 거는 조금 해명이 필요하긴 할까요? 재산 형성이나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 이제 예. 그 부분은 후보가 이제 청문회 당일날 이제 상세하게 설명할 거라 보고요. 네. 또 뭐 자료 제출이나 또 여러 가지 또 SNS나 방송에서 본인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도 하기 있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하지 이게 이제 청문회 취지란 게 예. 일을 잘할 수 있는 정책 능력과 전문성과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 너무 신상파기나 뭐 이런 흠집내기 그래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눈살을 찌푸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재산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볼 부분이 있긴 있겠으나 심플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5억이 소득인데 2020년 이후에 근데 쓴 게 한 13억 정도 되니까 8억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 수입과 관련된 논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현재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하건 혹은 뭐 입장을 정리한 거는 아마도 출판 기념회 2건 그다음에 경조사 뭐 요거 2건, 정도에서 아마 수익이 좀 잡혔고 출판 기념회가 꽤 그래도 그 정도의 네임밸류 내지 뭐 정치 경력 있는 분들은 수억대가 되긴 되는 모양이죠. 그 출판 기념회나 뭐 조의금이나 이제 부의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기타 소득 얘기 나오잖아요.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신고를 원래 이렇게 안 해도 없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 모 의원이 이제 관련 법을 뭐 출판 기념회도 이제 향후에는 주진우 의원이 한다고 이제 했죠. 소명할 수 있게 한다는 했는데 그만큼 법에는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법적 공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다선 의원들 중에 또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네. 출판기념회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다 그래요? 아니 뭐 저는 이제 초선이라서 잘 이제 모르겠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네.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도 예. 도와줘야지. 얼마 민생이 얼마나 힘드니까 제2의 IMF를 할 정도로 대통령 혼자 동분서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총리를 빨리 임명을 해가지고 음. 조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장관도 일단 우리가 이제 임명을 하고 예. 제대로 돌아해야 되는데 아, 국정이 빨리 돌아갈 수 그렇죠. 있게.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뭐 이런 사변적인 신변잡기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도 총리 임명할 때하고 지금 이후로 2주 지났는데도 그 여론을 봐서는 상당히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호의적인 왜냐하면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더 해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후보가 이제 내일 청문회가 시작되면 예. 그런 부분 이제 소명할 거라 좀 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의원들께 먼저 요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왔고 요건 요거다 얼마가 이렇게 들어왔고 언제 내 썼다 요것들을 혹시 우리 위원들께는 혹시 보냈나요? 지금 이제 자료 제출 기한이 이제 어제였는데요. 예. 아마 이제 뭐 충분한 자료 온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자료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또 만들어서 아마 청문회 하는 당일까지는 다 제출될 거라 좀 봅니다. 충분하게 온 자료는 어떤 자료들이에요? 충분한 자료가 어떤 정책 검증이나 정책 검증 자료들. 정책 검증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뭐 외교 안보 에 대한 뭐 비전이나 뭐 이런 민생 경제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나 또 아. 생각 또 뭐 전반적인 거는 그런 거는 그런 건 이제 충분히 왔고 충분히 맞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형성 이런 거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덜 도착한 모양이군요. 그 자세하게는 이게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예. 자세하게는 제가 자료를 훑어보지 못했는데 온 건 온 것 같고 또 부족한 거는 아마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 이게 좀 기억이 나는 게 정세균 총리가 총리 후보자일 네. 때 똑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축의금을 3억 원 정도 받았다고 아이 2번 결혼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축의금 3억 실화냐라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40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냈겠냐 이 정도는 당연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상대당이었던 그때 누구였더라 서울종 의원인가가 그 얘기했어요. 3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어쨌든 그거는 네. 문제 삼을 건 아니지만 너무 많으면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축의금도 너무 금액이 크다면 네, 그렇다고 하면 사회 통념상 초과가 되면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들이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에서 오가나 봐요. 그때 보통 이제 뭐 정치인만에 한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반 뭐 기업인이나 또 일반 또 네. 일반인들도 경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뭐 품앗이를 한다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꼭 정치인들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주는 것도 좀 그거를 하나 이제 법적인 규율을 통해서 뭐 법을 만든다거나 네. 그런 거 해야 돼.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리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특정인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막 파헤치기 시작한다는 거는 네, 네. 그게 과연 또 정권 새 정부가 출범이 돼가지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화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지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첫 단추인 그 첫 총리에 대한 이제 인사 검증은 검증들 하되 네. 정책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또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총리가 뭐 국정 파트너잖아요. 네.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봐야죠. 보고 나서 일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 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야당으로서 지적을 해야지 너무 이걸 신변잡기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네. 경조사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그 출판 기념회는 네. 또 우리 책을 내보셨잖아요.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그래서 너무 예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사실 1,000만 원 벌기가 힘들어요. 책 내서는. 1,000만 원이요? 왜냐하면 1,000만 원 벌려면 보셨어요 이번에? 저요? 네, 몇 세 찍으셨어요? 저는 3세인데 3세.
이제 정산 이제 곧 들어갑니다. 네, 근데 성세. 이제 우리들은 1,000만 원 벌려면 1,000만 원 벌려면 책 써서 네. 1,000만 원 벌려면 한 그래 대충 한 10,000부 가까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인수에 따지면. 네네. 근데 이제 뭐 우리 김민석 후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한 번에서 그냥 뭐 한 2, 3억 땡긴다 치려면 진짜 한 20만 부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출판기념회 개념은 다르죠. 네. 그냥 이제 책을 하나 받고 이제 인사한 다음에 그 봉투에다 돈을 이렇게 준다는 거 넣어주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예를 들어 아유 고생하셨어요 책 내느라고 하면서 한 권 받으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네. 이렇게 내면 네. 그거는 이 정상적인 돈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는 계속 하는데 네. 요새도 그렇게까지 막 목돈이 오고 가고 그러나요? 그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네. 아 출간은 안 하셨나요? 예, 예, 예. 아 우리 의원님은 책 안 내보셨어요? 아니 뭐 예전에 했는데 저는 뭐 아주 뭐 어려운 무명 시기를. 정치인이라서 몇 번 안 나갔죠? 무명 정치인이라서 뭐 일세죠 일세. 일세로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초판 개인 아, 소장. 정치인들 힘들어요. 아유 네. 너무 그렇게 정치인들 타박하지 마십시오. 아니 타박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거는 내일 네. 해명이 있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후보자 당사자 해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앞으로 할 수 있는지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거 근데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수사 착수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이 네. 이제 이게 프로 고발러 이종배 서울시의원, 저 고발로 서울시의원까지 되신 분인 것 같은데 진짜 훌륭하게 매번 고발을 하셨죠. 모든 이슈에 거의 네, 다 제가 사회부 기자일 때부터 이종배라는 이름은 정말 어떻게 어. 지나치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어. 분인데 이분이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고발하는데 돈은 안 들어요? 고발장을 쓰면 되죠. 아 그래요? 그리고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고발 많이 이제- 근데 하시구나. 이게 배당이 됐어요.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빠른 근데 속도로 뭐 됐는데 배당이 될 수도 있고 고발한 뭐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배당이 또 될 수도 있고 배당을 또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배당한 거를 또 언론에 또 흘렸다는 거. 음. 그러면서 이런 헌법상으로 치러지는 이 인사청문회 상당히 중요한 총리 청문회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국정의 방향이고 대통령의 첫 인사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사가 착수했다는 등의 언론이 나오게 한다는 거는 과거 윤석열 검찰 정권의 망령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검찰이 저희가 그러잖아요. 거기 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빼지 말라고 네. 그러잖아요. 오해를 받는 거죠. 이게 정치 검찰이라는 오해를 받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나 우리 뭐 중수청 또 기소청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속도를 늦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제 보고가 있었지만 부실하다 해가지고 다시 연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그 검찰에서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을 않지만 네. 그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아. 향후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짜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또 경찰은 본연의 또 수사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 검찰에도 안 좋고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이렇게 출범한 상황에서 네. 더더욱 이재명 정부에서는 향후에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가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 고발 건은 수사가 계속 진행될 걸로 보세요. 그거는 뭐 제가 뭐 검찰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제 배당이 됐다고 해서 수사 착수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네. 배당이 조금 빨리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고발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막 배당해주지는 않는데 그런 아주 예민한 시기에 그런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거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쪽에 관심과 혹은 뭐 자신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어떤 쪽이요? 네. 제일 이제 관심 있는 게 어느 분야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여튼 정책과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 지금 목소리 큰 이런 의원들과는 조금 결은 좀 다르신 것 같아, 그죠? 왜 칭찬인가요? 아니, 아니면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주십시오라고 하세요. 어렵게 이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마이크가 안 차분하셔서 좋아서. 좀 차분한 편이죠. 예.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정치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시는군요. 그게 뭐 장단이 있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막 각자- 미디어에 많이 좀 노출되고 하려면 예. 그래도 그런 것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저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내일과 모레 있을 그 청문회에서 뭐 의심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야당이 뭐 제기한 의혹 같은 것들은 다 해명이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아마 그 이틀이 지나고 나면 총리로서 임명되는 데는 뭐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고, 예, 그러면 예. 바로바로 또 장관들 인사제청하고 임명하면서 국정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일들 혹은 도덕성 검증을 별도로 하고 또 정책이나 이 사람들의 비전 관련해서 또 별도 검증을 하고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예, 예. 이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당내 합의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어제 이제 여야 그 회담에서도 네.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관련 언급을 하셨고 또 여당 그 원내대표인 김병기 대표님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안에서도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 이런 논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서로 공감도 갔기 때문에 좀 속도가 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 저 김용태 의원, 김용태 저 위원장 그 모두 발언하는 건 보셨죠? 이렇게 네. 속주머니에 꺼내갖고 예, 봤습니다. 7가지 예, 제언.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예. 그거는 여당으로서 좀 들을 만한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뭐 예상되는 뭐 제안이었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뭐 대통령님 앞에서 예. 좀 하기에 좀 그런 아주 좀 적절치는 않았다. 적절치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점 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거를 그 김용태 위원장은 왜 했다고 보세요? 그 사실 저도 그 퍼포먼스가 약간 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또 야당 대표 시절 했던 퍼포먼스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의도적으로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그럼 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이제 당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예. 당의 정서나 또 야당으로서 지금 현재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지금 예. 당이 좀 분열돼 있고 개파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이제 대통령께 말을 해야지만 또 나중에 이제 국회 당에 와서 보고를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또 비판 여론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는 뭐 이해를 하죠. 이해해요. 이해를 하는데 예. 저희 이제 일반 국민들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여당 의원들이 봐서 했을 때는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의원들 간에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요즘에 야당과는 대화가 좀 채널이 좀 많이 열려 있어서 좀 의원들끼리 서로 대화 많이 하는 편이세요? 왜 한창은 아예 거의 끊겨졌었다면서요? 그 이제 원내 지도부 간의 뭐 대화나 이런 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협치 예. 또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하는데 물 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일반 동료 의원들끼리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감정의 문제 아니면 잘못 얘기했다가 위에서 찍힐까봐 그러시는 그런 거예요? 건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였죠. 지금 정치적인 문화가. 근데 그것도 이제 바뀌었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같은 거 이제 박지원 의원님 같은 가끔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여야 의원들끼리 싸우다가도 저녁에 만나서 소주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풀고 했는데 네. 언제부턴가 좀 상당히 음. 벽이 생기면서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거는 뭐 당 지도부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대통령이 좀 어떤 여야의 어떤 협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야당이 지금 좀 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이제 이 정치 문화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 하루 아침에 되는 것 같지 않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대로는 이게 정치가 제대로 살아야 되고 또 소통을 해야 되고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만나서 풀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한 3년 동안에 그게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심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그 전에 이제 정부만큼이라도 네. 여야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이제 지도부 간에 이제 소통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일반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좀 대화나 딱 교류
여러 가지 또 입법 정책이나 그런 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이렇게 막 여야 의원들의 어떤 소통이나 교류가 좀 잘 안 됐다는 얘기를 그때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가요? 지금이 더 힘들다 이런 상황이. 지금이 더 상황이 좀 것 같습니다. 심각해졌다. 네. 네. 당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당 대표 선거가 네.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상당히 네. 과열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두 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 걸로 과열된 보실까요? 예. 그런 것까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11시에 이제 그 박찬대 그 전 이제 원내대표님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뀐 지 이제 3주도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총리 청문회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뭐 중동 사태 터지고 여러 가지 또 민생 추경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 끝나고 추경 통과되고 한 7월 초 지나부터는 8월 2일 날 이제 전당대잖아요. 네. 그러면 7월 초 정도 지나야지 좀 이게 분위기가 달아올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어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언론이나 이제 일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그쪽에 관심이 있을 정도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부 그냥 지지자들 사이에 좀 이렇게 돌출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과열이나 뭐 경쟁이 심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당연히 이제 지지자들 간의 이제 경쟁이나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당 대표 선거란 거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 있는 거지. 네네.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당 대표는 어떤 분이 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우리 의원님은 어떤 분이 당 대표 돼야 된다고 보세요? 서로 이제 이 박찬대 박찬대요. 대표님이랑 네. 정청래 위원장님이랑 네. 아마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네.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 다 1등 공신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분은 이제 원내대표로서, 네. 한 사람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탄핵소추 위원장, 또 네. 원내대표로서, 또 이제 그 당대표였던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님을 보좌한 거 아니에요.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주축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되더라도 아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 훌륭하시다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선거가 당원 이게 대의원 투표 15%, 네. 권리당원 55%, 그리고 국민이 30%거든요. 네. 이게 당원 70, 국민 30이기 때문에 네. 당심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심도 중요하다.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국민 통합, 내란 극복, 네. 민생 안정 등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통령과 함께 제대로 호흡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리더십 그걸 바라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시각차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사람.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군요. 네. 하늘은 왜 네. 정청래를 낳고 또 박찬대를 낳았는가? 그런 또 네. 안타까움이 당원들 있으시군요. 고민이 있겠죠. 그래요. 당원들의 선호는 아직 뭐 어디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은 뭐 호각지세죠. 호각지세요. 호각지세죠. 모르죠. 그건. 네네. 뭐 그래도 지역 같은데 이제 또 계속해서 영등포시죠? 네. 네. 그 지역 또 가까우시니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뭐 지역민들의 혹은 뭐 당원분들의 목소리도 좀 듣긴 하실 텐데 여전히 뭐 두 분 다 인기가 굉장히 많고 아직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요. 야.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한 일거수일투족 잘하고 계신다. 코스피 3천 돌파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인사청문회. 저희가 이제 또 김민석 총리 후보가 또 영등포구잖아요. 네. 옆에 지역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 가면 그 얘기를 말씀하셔요. 우리 지역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와는 처음 네. 함께 해주셨죠. 네, 예. 네, 우리 최은일 의원님 오늘 혹시 좀 아쉽다. 요 얘기 좀 했으면 내가 좀 빛이 났을 텐데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이 정도면 다 괜찮았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도 뭔가 오늘 하나 딱 이렇게 제목을
맞추고 아니, 가시려고 예,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뭐 있고 이제 뭐 다 옛말했고요. 네. 아까 이제 그 김민석 총리 관련해 가지고 뭐 저쪽에서 이제 색깔론, 네. 뭐 도북자, 네. 이거 네. 우리가 안 중요한 것 같아서 안 여쭤봤는데 네. 그 중국 제가 이제 칭화대 어제 이제 법학 석사 기자회견을 논문, 했거든요. 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거 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뺐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예, 테니까. 이제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논문에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북민을 비하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청문회가 취지가 이제 능력과 이제 정책 그 검증을 하는 건데 철저한 이제 색깔론을 했다는 거죠. 특히 왜냐하면 칭화대 논문 속에 도북자, 반도자란 말인데 그 말 같은 경우는 그 탈북자라는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 중국어 사전을 들춰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BBC 중국판이나 여러 가지 뭐 케임브리지 중국 사전 봐도 도북자의 도가 도망치다든 뜻도 있지만 탈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단어의 어떤 피상적인 그 표현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이제 후보께서 그 논문에서 중국과 그 유엔 난민기구의 협력을 통해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철진한 색깔론으로 국힘에서 공격하는 부분은 전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탈북자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인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그동안 했냐?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때도 본인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북한 탈주민 관련 그런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탈북자란 표현 대신 뭐 도북자나 반도자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게 중국에 있는 대학에 중국의 학위를 받을 때 당연히 중국에서 쓰는 말을 그냥 쓴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제가 봐도 별로 큰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여튼 요거에 대해서 철진한 색깔 논쟁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요 정도 말씀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도북자, 탈북자 혹은 뭐 반도자 등등의 표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탈통자라고 통신사를 또 뛰어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탈통자가 뭐예요? 탈통자가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LG 혹은 SK, KT에서 쓰던 네. 것들을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거죠. 그 해보셨죠? 그렇게 해봤죠. 예. 네. 해봤죠. 할 때 그냥 통신사 변경. 할 때 그냥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필기 하실 것 같은데. 네. 광고예요, 광고? 네. 광고하시는 거구나. 인터넷을 바꾸시거나 휴대폰을 구매하시거나 정수기를 렌탈하실 때 합치면 최대 12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장르만이 하는 추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현금 살포지 뭐. 네. 네. 그래서 지원금을 싹 다 현금으로 100% 드리고 365일 연중무휴 상담이 가능하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1670-2571로 전화하셔갖고 내가 얼마나 혜택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670-2571 웬만한 세비보다 더 많이 줍니다. 네, 128만 원. 네, 많이 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네, 한번 좀 꼭 봐주시고요.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예. 슬기로운 통신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저희는 성일관 교수님과 함께 미국 이란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